안녕하세요. 28년산 저기능성 룸펜의 재롱을 감내해 주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양뽕띠, 여기는 낭독잔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낭독하려는 책은 르네 데카르트의 책 성찰, 그 중에서도 1성찰입니다. 제 1성찰입니다. 그럼 제 2성찰, 3성찰도 있을까요? 네, 데카르트의 성찰은 6성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악령의 논증과 꿈 논증이 포함된 제1성찰을 읽으려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저술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논증 모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1성찰은 제가 가장 애증하는 논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제1성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진리의 원천인 전능한 신이 아니라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이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또 하늘, 공기, 땅, 빛깔, 소리 및 모든 외적인 것은 섣불리 믿어버리는 내 마음을 농락하기 위해 악마가 사용하는 꿈의 환상일 뿐이라고 가정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은 악령의 논증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논증의 일부입니다. 이 논증은 대중매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었는데요. 매트릭스나 인셉션 그리고 13층 말하다 보니까 다 영화밖에 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지각적 판단, 즉 감각을 통한 판단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 작품에서 서술 트릭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많은 대중매체에서 이 논증이 차용되지 않았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책 중에서 제가 굳이 이 책으로 첫 번째 낭독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제가 단순히 꿈 논증을 좋아하고 성찰을 좋아하고 데카르트를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좋아하지만 그보다 성찰은 학문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데카르트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되었지만, 왜냐면 보통 일상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미치광이로 생각하지 일상적인 삶이 가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장되었지만 모든 지식을 데카르트가 의심해 보는 건 그 지식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정당화되어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지식의 총체인 학문이 어떻게 정초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이 악령의 논증을 방법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말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말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여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중에 데카르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인데 한국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에 관한 개설서뿐만이 아니라 번역서는 물론이고 학자 개인의 독자적인 연구가 담긴 연구서적 역시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를 번역하신 걸로 유명하신 원석영 선생님께서도 성찰을 번역하셨는데요. 그 성찰에는 당시 성찰이 출간된 이후 편지나 각종 서적들을 통해서 성찰에 대해 반박한 다른 학자들의 반론과 그리고 이에 대해 데카르트가 재반론한 것들까지 모두 한글로 번역되어서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한글로 접하기에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이 있는 철학이죠. 한국에서 철학 서적치고 이렇게 인기 있고 깊게 다뤄지는 이론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알라딘 가시거나 교보문고 가시거나 이런 큰 서점 가셔서 책을 데카르트 쳐서 나오는 책을 사시면 되고요. 혹은 데카르트에 관한 이제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 대중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유튜브에서도 혹은 뭐 네이버 열린연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는 다시 이제 성찰로 돌아와서 오늘 무얼 낭독해 드릴지 말씀드렸으니 오늘 낭독해 드릴 그 성찰이 어떤 판본, 어떤 책에 기초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1997년에 출판되고 이현복 선생님이 번역하신 성찰,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당연히 르네 데카르트가 지었겠죠. 그리고 문예출판사 판본에 기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판이네요. 1판 7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성찰, 의심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하여.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 일을 오랫동안 연기해왔으므로 내 남은 여생을 다른 것에 소비한다면 죄를 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내 정신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있고 은은한 정막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의견을 진지하고 자유롭게 전복시켜 볼 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해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성이 설득하고 있는 바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도 명백히 거짓인 것에서처럼 엄격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의견들 각각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견들 전체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견들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기에 말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에 기존의 의견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들, 그 원리들 자체를 바로 검토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아주 참된 것으로 간주해온 것은 모두 감각으로부터 혹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감각이 비록 아주 작은 것과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 종종 우리를 속일지라도 감각으로부터 알게 된 것 가운데에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겨울 외투를 입고 난로가에 앉아 있다는 것, 이 종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두 손이 그리고 이 몸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미치광이의 짓과 다름없을 것이기에 말이다. 미치광이는 검은 담즙에서 생기는 나쁜 증기로 인해 두뇌가 아주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알거지이면서도 왕이라고,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붉은 비단옷을 입고 있다고, 머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몸이 호박이나 유리로 되어 있다고 우겨댄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갓 미치광이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의 언행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흉내낸다면 나 역시도 미치광이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도 한 인간이다. 밤에는 을에 잠을 자고 꿈속에서는 미치광이가 깨어있을 때 하는 짓과 똑같은 것을, 아니 종종 더 괴상한 것을 그려낸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건만 평소처럼 내가 여기 있다고, 겨울 외투를 입고 난로가에 앉아있다고 잠속에서 그려낸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그러나 나는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종이를 보고 있다. 내가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이 머리는
잠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보고 또 느끼고 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이런 것은 이처럼 판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속은 적이 어디에 한두 번이던가.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깨어있다는 것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줄 어떤 징표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이런 놀라움으로 인해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 좋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 머리를 움직여 본다는 것, 두 손을 뻗어 본다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아니 어쩌면 그런 손이나 몸통조차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잠들어 있을 때 보이는 것은 일종의 상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참된 것의 견본대로만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 머리, 손, 및 몸통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것만은 적어도 단순히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존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화가들이 사이렌이나 사티로스를 아주 기이한 모양으로 나타내려고 해봤자 그들은 아주 새로운 본성을 그것에 부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다양한 동물의 지체들을 이리저리 뒤섞어 놓을 뿐이다. 그렇지만 혹시 그들이 이와 유사한 것을 전혀 본 적도 없는, 그래서 극히 허구적이고 거짓된 어떤 새로운 것을 고안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색깔만은 적어도 참된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에서 눈, 머리, 손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것이 공상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다른 것, 즉 더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화가들이 기이하게 만들어낸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참된 색깔인 것처럼 우리 사유에 있는 사물의 상들은 모두 참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간에 이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이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물질적 본성 일반 및 그 연장, 그리고 연장적 사물의 형태, 그것의 양, 즉 그것의 크기와 수,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 그것이 지속하는 시간 등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정당하게 귀결된다. 즉 자연학, 천문학, 의학 및 이 밖의 복합적인 것을 고찰하는 모든 학문은 의심스러운 것인 반면에 대수학, 기하학 및 극히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을 다루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런 것들의 존재 여부를 문제시 삼지 않는 학문들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을 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간에 둘의 셋을 더하면 언제나 5이고 사각형은 4변 밖에 가지지 못하므로 이렇게 분명한 진리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정신 속에는 오래된 한 가지 의견이 새겨져 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지금의 내 모습대로 나를 창조하였을 신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땅, 하늘, 연장적 사물, 형태, 크기, 장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금 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저 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심지어 또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가끔 오류를 범하고 있듯이 나 역시도 둘의 셋을 더할 때, 사각형의 변을 셀 때, 혹은 이보다 더 쉬운 것을 할 때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신은 아주 선하기 때문에 내가 속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항상 잘못을 저지르도록 신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이 그의 신성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의 선성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내가 가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신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어느 정도는 신의 선성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내가 가끔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믿을 바에야 차라리 이처럼 유능한 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들과 말싸움을 벌이고 싶진 않고 여기서 내가 신에 대해 말한 것은 일종의 우화라는 것만을 인정해두겠다. 그러나 그들은 운명에 의해, 우연에 의해, 사물의 지속적인 연쇄에 의해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해 내가 지금의 나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일종의 불완전성이며 따라서 내 기원의 작자가 지니고 있는 힘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불완전하여 항상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논거에 대해 나는 마땅히 대답할 것은 없으며 그래서 마침내 이전에 참된 것으로 간주한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는 내 생각이 짧아서나 경솔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깊이 숙고해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명백히 거짓인 것에 대해서처럼 이런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그저 한 번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성화된 의견은 집요하게 나에게 되돌아오고 또 이런 의견은 경솔하게 믿어버리는 내 마음에 이를테면 오랫동안 친숙한 습관처럼 붙어 있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의견을 사실 있는 그대로, 즉 앞에서 말했듯이 조금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믿어버리는 편이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신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정반대로 하리라고 다짐하면서 나 자신을 속여 잠깐이라도 이런 의견을 거짓되고 공상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 편견이 마침내 균형이 잡히면 이제부터 내 판단이 삐뚤어진 습관에 지배되지 않도록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이런 의견을 거짓되고 공상적인 것으로 가정한다고 해서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위험이나 오류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아무리 불신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진리의 원천인 전능한 신이 아니라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또 하늘, 공기, 땅, 빛깔, 소리 및 모든 외적인 것은 섣불리 믿어버리는 내 마음을 농락하기 위해 악마가 사용하는 꿈의 환상일 뿐이라고 가정하겠다. 나는 또 손, 눈, 살, 피 어떠한 감관도 없으며 단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다. 나는 집요하게 이런 성찰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비록 어떤 참된 것을 인식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짓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또 저 기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교활하더라도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주 힘이 드는 것이므로 조금만 나태해도 나는 일상적인 생활 태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는 마치 꿈속에서 공상적인 자유를 만끽하고 있던 죄수가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었을 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달콤한 환상 속으로 더 빠져들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저절로 과거의 의견 속으로 다시 잠겨 들어가고 또 이 안락한 휴식 다음에 오는 저 고통스러운 각성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나는 앞에서 언급한 풀리지 않는 난국의 암흑 속에서 지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네, 제1성찰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양뽕띠, 여기는 낭독전체였습니다. 또 봐요.